어제 우리 시장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CPI를 기다리며입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기다리는 관망 심리가 짙었고요. 이 가운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기업별 그리고 업종별 주가가 갈리는 차별화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13% 하락했지만 2,510선은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주 약세 영향으로 0.76% 떨어졌습니다. 835.8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부터 돌아온 외국인의 투심은 시장별로 엇갈렸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400억 원, 여기에 기관이 375억 원 쌍끌이 매수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개인은 1,759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9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2차 전지를 위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기관도 519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개인은 1,68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환율은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원 50전 오른 1,323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환율 역시 CPI 지수 발표와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 등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91% 하락해 65,300원, SK하이닉스도 1.58% 떨어져서 종가 87,3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0.9%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LG화학이 0.55% 하락해서 종가 72만 2천원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네이버는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1.23% 올라 20만 5천 원, 기아가 0.57% 올라 8만 7,6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네이버도 호실적 속에 이틀 연속 강세를 나타냈죠. 이날 1.93% 올라 종가는 21만 1,0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여기에 LNF, 시총 상위 2차 전지주들이 나란히 2%대 약세를 기록했죠. 에코프로비엠이 2.07% 하락해서 23만 7천원, 에코프로가 2.35% 빠져서 종가 62만 3천원이었고요. LNF는 2% 약세로 마감가 24만 5천원이었습니다. 실적 이슈가 있었던 셀트리온헬스케어가 4.09% 오르며 마감가 7만 3,800원이었고요. HLB는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6위에서 10위권에서도 셀트리온 제약만 1.48% 오르며 마감가 82,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진 조선업종을 비롯해서 제약과 자동차 부품, 건설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조선업종은 이 코너에서 업황 개선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제약주는 셀트리온과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장에서 각각 5%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쪽은 울산 전기차 공장 2조 원 투자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실적을 낸 기업들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크래프톤과 위메이드 실적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크래프톤은 예상외로 선방을 했고 위메이드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크래프톤 매출이 5,387억 원으로 사상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영업이익이 2,83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1% 줄었지만 이게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또 전분기 대비해서는 124% 정도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는 매출이 93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3% 감소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하는 모습이었죠. 전분기 대비로도 영업손실 규모가 늘었습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이날 주가는 올랐습니다. 위메이드의 경우에 지난달 27일에 출시한 신작 나이트 크로우가 매출 순위 1위를 오르는 데 흥행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크래프톤이 0.99% 약세 전환하면서 마감가 20만 1,000원이었고요. 위메이드가 4.9% 올라 종가 5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5,9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42%, 영업이익은 1,824억 원으로 41.06% 증가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SC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의 휴미라 시밀러의 승인 여부가 이달 말에 나오고 10월에는 램시마 SC의 미국 승인 등이 예정돼 있다며 꾸준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이 소식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셀트리온이 5.79% 상승하며 종가 17만 1,8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09% 올라 7만 3,800원, 셀트리온 제약이 1.48% 올라 8만 2,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기업들의 실적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로봇 업종에 관한 리포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로봇주가 지난 1월 초에 급등을 했다가 4월에 약세를 보였다가 4월 말부터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기업의 투자 모멘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 참여가 주가를 올렸었다면 최근의 상승은 정부의 정책 모멘텀에 연계돼 있다는 게 KB증권의 분석인데요. KB증권은 5, 6월엔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될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달 안에 이 정책이 발표될 텐데 그동안 언론에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로봇 공급 관점 그리고 로봇 수요 관점을 망라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을 모두 포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창출을 위한 내용은 물론이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액 혜택과 금융 지원 등이 정책에 들어가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최근 로봇주의 반등이 정부의 정책 시기 통과와 시기가 일치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이 로봇에 또 한 번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고 업황이 좋아 보이는 로봇 관련 보고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수요일 우리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